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류운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 2025년도 을사년이 코앞까지 왔으니까 그러네요. 네, 먼저 이제 신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 오늘은 GT 분들을 위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예, GT. 네, 예. 그래서 GT의 2025년도 예. 을사년도에 들어오는 논기에 대해서 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T이신 분들 올해까지 3제였죠? 네. 예, 힘드셨을 거예요. 자, 3제라는 이제 이 암울한 시기를 갖다가 벗어나고 그 첫 해에 들어섰어요. 자, 이 운세, 3제가 끝난 첫 번째 운세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겁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겁이라는 글자가 이제 한문으로 빼앗을 겁자예요. 이게 뭔가 빼앗는다, 쟁취한다, 내지는 뭐 상대방을 위협한다는 뜻도 좀 있고 또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누가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제 일반인들이 군대를 갔어요. 신병훈련소에 머리를 깎고 들어가가지고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고 가지고 그 쫄병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자, 딱 100일 휴가를 갖다가 맞아가지고 나왔어요. 네. 뭔가 굉장히 업돼 있지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어때요?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막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지난 3년간의 3제를 비유하자면 신병훈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대에 배치돼서 그 쫄병 생활, 억압, 규율, 뭔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가 이것이 이 빗장이 갖다 딱 풀려버리다 보니까 본인의 기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렇게 업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자, 그 와중에 어느 정도 환경도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바빠진다. 100일 휴가 나오면 바쁘잖아요. 할 것도 많고. 자, 바빠진다. 무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고치고 개선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 반대로, 역으로 또 얘기하면, 이런 것을 또 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겁살의 이게. 자, 또, 뭔가 이 승부를 다투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 이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승부라는 것은 뭔가 이 대등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잖아요. 네. 아니에요. 겁살 운일 때는 내가 어느 정도 항상 우위에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위협하고 뺏는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뺏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지.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단어가 좀 적절치 않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소 좀 다이나믹한 시기가 1년이 암시가 돼 있어요. 네네. 자, 이럴 때 저희들이 제가 실제 이제 상담을 볼 때 뭐 GT이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뭔가 다이나믹한 1년을 갖다가 앞두고 있으면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보약 한 제 해먹고 푹 쉬고 계시라고. 바빠진다. 네. 힘들어진다. 자, 건강을 갖다가 해칠 수도 있겠고 건강을 갖다가 돌볼 시간도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바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겁살운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뭐 본인이 어떤 능동성, 경쟁성, 공격성이 갖다가 굉장히 강해지고 또 뭔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기질도 좀 생겨서 원래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생의 향방을 갖다가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내가 속한 집단을 갖다가 떼놓고 나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향방을 갖다가 뭔가 고치고 개선하려면 내가 속한 집단도 어느 정도 고치고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지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쩌다 보면 이 마찰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들과 이런 것들이 좀 암시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GT이신 분들이 내년이 을사년이잖아요. 네네. 자, 밑에 있는 사화, 뱀띠라고 하는 사화는 겁살인데
위에 있는 그 을목은 우리가 식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식복, 일복, 또 여성분들에게는 자식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일복이 겁살과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주로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일을 하는 생업에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겁살의 처세술은요 순간 공격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치고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내가 쟁취해야 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선하고 뜯어 고쳐야 될 게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요, 경쟁자가 나타난다든지 내가 견제를 받는다든지 내가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겁살우는 뒤통수라는 말을 써요. 이제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내가 누구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기분. 혹은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뭐든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있잖아요. 어떤 운이 있을 때는 반대로 역으로 내가 그걸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좀 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뒤통수를 치는 쪽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필요도 없고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처세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적기가 딱 나타나면요, 순간적으로 이걸 갖다 탁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탁 낚아채고 가야 돼요. 처음에 탁 낚아채는데 못 채잖아요. 자,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견제, 보호, 방어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겁살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릴 때, 나와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주로 어떤 쪽에서 문제를 생길까는 사주를 다 봐야 돼. 이건 사람마다 틀려요. 우리가 뭐 삼재를 얘기하기도 하고 안 좋은 운을 얘기할 때 설마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겠어요. 나한테 해당되는 항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띠에게 있어서 사화라고 하는 건 돈복이에요. 그것도 약간 투자성, 투기성을 갖는 돈복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겁살운에 상당히 많은 쥐띠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어떤 투자나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기회를 포착해서 낚아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러면 항상 뒤통수 조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의심해야 돼요.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방심을 시킨 상황에서 기회가 포착되면 순간적으로 낚아채기에 좋은 운이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내 것을 낚아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재라는 것은 재물 재자를 쓰다 보니 우리가 흔히 돈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명리학에서 재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쟁취한, 얻은 결과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얘기하기는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내가 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낚아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농담으로만 들을 수 없는 게, 남녀 공통적으로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안 된다 그래. 누가 채간다고. 예. 그런 상황조차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보통 이런 겁살운이 들으면 아까 사람이 공격성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뭔가 큰 거 한 방이라고 하는 욕구가 좀 생겨요. 그것도 빨리. 그러던 차에 뭔가 그럴싸한 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채가거나 아니면 누가 내 거를 채가거나.
그런데 이때 보통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 대체로 가족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네. 대체로 가족, 아주 멀리 가야 친구 정도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25년 을사년 쥐띠신 분들의 그 한 해 동안 처세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순간 공격, 치고 빠진다, 뒤통수 조심, 가까운 사람 경계, 딱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 예. GT 분들의 선생님이 보이시는 예. 운세가 그렇다는 거니까 예. 참고를 이렇게 하시고 예.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원래 신입생들 키가 크다 그래서 내 키가 크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GT 분들도 개별 상담 받아보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깨비동자 김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네. 2025년 네. 쥐띠분들 신년 운세 네.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네. 본격적인 신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보실 쥐띠분들 올 한해 지금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올해 그래도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아, 쥐띠분들이요? 그렇죠. 사건, 사고도 많았고, 뭐, 금전들이 막히신 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또 잘 풀리는 분들도 있었고, 네네. 여러 이제 하다 보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막히신 분들은 이제 차차 내년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진다고 또 뭐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러고 이제 또 안 풀렸던 거는 서서히 풀리고 이제 또 잘 풀리는 분들은 더 잘 풀려야지 또 저도 기분이 좋죠. 예. 그럼 쥐띠분들 그래도 올 한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예. 다가오는 이제 25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실 때 어떤 운기 많이 들어올까요? 내년에는 일단은 건강운도 많이 들어올 거고 네. 건강운도 많이 들어올 거고 건강운이 많이 들어와야 또 금전운이 들어와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금전운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금전운이 많이 풀릴 것 같네요. 많이 막혔어요, 쥐띠들이. 쥐띠들이 많이 막혔는데 네네. 그 내년에는 아주 운들이 다 대부분 거의 다 좋게 보이거든요. 좋게 보여서 금전운 뭐 특히 애정운 많이들 들어와 있어요. 왔는데 이제 또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운기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다. 예, 왜? 내년에는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올해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좀 힘들었는데 네네. 내년에는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쥐띠분들 제가 나이대별로도 한번 질문을 예. 드려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까 하는데 가장 먼저 29살 쥐띠분들부터 질문 드릴게요.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좋은 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자꾸 건강이 나오네요. 29살이 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만 조심하시면은 직장 운세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네네. 사람들하고도 많이 관계를 될 거고 주식을 많이 할 것 같네요. 29살이. 아, 그래요? 주식 쪽으로 많이들 간다고 지금 하네. 네네네. 제가 지금 이렇게 딱 29살 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혀버리네 지금. 막혀버리는 게 일단은 자꾸 건강이 나와요 지금. 그거는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래도 자꾸 건강이 나올 때는 이제 좀 조심하시는 얘기죠. 네. 일단은 건강 조심하시고 네네. 건강만 조심하시면 또 애정운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애정운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왜 자꾸 건강 조심하라고 그럴까요? 아, 그런 쪽이 좀 네, 지금 보면은 자꾸 뭐 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지금 건강 쪽으로만 딱 계속 나오는데 아, 그래요? 이분들은 일단 건강을 좀 조심해야 돼. 내년에 좀 힘들게 일을 한다? 그럼 여유 있게 일을 한다고 하든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뭐 신경 쓰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네. 29은 지금 그렇게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건강 쪽만 주의하신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하고 있는 일 쪽에서는
공기가 또 괜찮아요. 금전도 잘 풀릴 거예요. 네네네. 잘 풀릴 거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신경만 써서 하면은 그것도 잘 풀릴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거고 이제 진짜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이제 다 사주를 뽑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41살 우리 쥐띠분들의 신년운세 좀 어떨까요? 41살 이분들은 사업적으로 아주 내년에 잘 풀리겠네요. 아 그래요? 예, 사업적으로 잘 풀리고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승진 문이 많이 열려 있고 승진 문이 많이 열려 있고 이분들도 역시 건강 조심하셔야 되지만 사람 조심하셔야 돼. 이분들 뒤에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항상 붙어 있어요. 내년에는 내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각별히 신경 써서 간다 그러면 뭐 주식을 해도 괜찮을 거고 주식들을 많이 하더라고 이분들이. 네네네. 요 41살 요분들이 많이 하는데 머리가 좋아갖고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도 들어와 있고 결혼운도 많이 들어와 있네. 결혼운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그래요? 네, 결혼운도 많이 들어와 있어갖고 사람만 약간 좀 주의하고 하면 결혼운도 들어왔고 이분들도 역시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은 되게 새로운 변화할 일들이 그렇죠. 들어오겠네요. 사업을 해도 잘 풀릴 거고 직장 쪽에 직장 다녀도 그렇고 주식 쪽으로 많이 조금 기운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주식 쪽으로 많이 기운이 있고 그 대신 이제 절대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 형국이 되고 네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3세 쥐띠분들 신년운세 좀 어떨까요? 53세 이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53세 같은 경우에는 이분 역시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조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재물을 잘 갖고 계셔야 돼. 하고 있는 지금 모아놓은 재물이 빠져나갈 형국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빠져나갈 형국이라 그거 잘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뭐를 좀 재테크를 하겠다 재테크를 하겠다 그러면 잘 알아보시고 하면은 이분들도 역시 건강 조심이 또 있네요. 이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하면은 내년에는 많이 좋은데 올해 이제 못 받은 돈들이 많아요. 못 받은 돈들도 많고 사람에 치우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못 받은 돈도 다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런가요? 금전이나 이런 걸 좀 막혔던 게 있다면? 많이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많이 풀려야죠. 풀리고 내년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내년에는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이 역시도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도 사주를 정확하게 뽑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묶여있던 게 내년에는 많이 풀릴 겁니다. 풀리는 좋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65세 분들 간단하게만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65세 이분들은 올해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고 뭐 병이라는 병을 좀 많이 달고 살았어. 달고 살았는데 내년에는 조금 그 병들도 이제 빠져나갈 거고 네네. 빠져나갈 거고 역시 또 돈들을 많이 사람들한테 빌려줬어. 돈들을 많이 사람들한테 빌려줘갖고 네. 그걸 많이 못 받았어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좀 조심하시고 또 이제 못 받았던 돈은 내년에는 그래도 다는 못 받겠지만 조금 받을 거고 그리고 이분들도 역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재테크 쪽으로 많이 관심들을 갖더라고요. 근데 재테크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또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조심하고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네. 올해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간제수도 많았고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그거 조심하시면은 잘 풀릴 것 같네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GT분들 신년운세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예. 그래도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 운기가 좋아지는 느낌. 내년에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띠와 나이만 보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또 개인 운세, 개인 신년 운세 궁금하시다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네. 연락 한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저희도 2025년 을사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5년도에 우리 첫 번째로 GT분들 운세부터 쭉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GT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GT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좀 초년, 중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초년, 중년 이렇게 얘기하면 중년 때라고 하면 30대, 40대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GT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중반부터 해갖고 보면 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것이고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는 힘드신 양반들이 좀 계셨을 거고 내 마음대로 여의치 않게 풀린 것도 많고 시끄럽고 좀 40대, 50대까지는 좀 그런 것 같,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 시끄럽게 좀 전반적이만 살아왔을 적에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가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본의 아니게라도 시끄럽게 구설에 오르내리고 조금 사람들한테 치이고 부모한테 뭘 받아서 뭘 해봤다라는 사람들도 잘 안 돼갖고 돈을 까먹어라 해서 돈 때문에도 걱정이 좀 많았을 것이고 일하는 데에서도 잘하고 있는데도 괜히 구설이 오르니까 그런 것 그렇게 좀 살아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GT분들 좀 성향이나 성격 특징은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일단은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부지런하고 성실은 하죠. 그런데 그 중에도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서도 조금 변덕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끈기가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꾸준히 일을 못 가니까. 꾸준히 뭘 하나를 갖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못 가신 분들이 좀 계시고 변화를 좀 많이 주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성향이 좀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 GT분들이 제가 겪은 GT분들은 그래도 꾸준해. 그리고 성실해요. 그다음에 이제 잔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제가 겪은 GT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야. 네. GT 성향이 꽤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고지식해요, 의외로. 그래서 그렇게 뭐 막 누굴 막 이용을 한다거나 뭘 해롭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못하고 사셨던 분들이 좀 계실 거야, 성향이.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성실해져. 우리 GT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GT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좀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남들이 나를 우습게 봤을 적에 누구나 그러겠지만 GT분들 성향 중에 하나인데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를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는 나의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들인데 그 자존감이 하락되게 만들었을 적에 자신감이 아니고 자존감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 생겼을 적에 못 견뎌해요. 그거를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좀 귀하게 생각해주고 또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나 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대우 받게끔 행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 그럼 내 자존감이 푹 떨어지는 그런 거. 그 자존감 떨어지게 하는 게 제일 그거 못 견딜 거야. 아마. 모든 걸 떠나서.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은 조금 혼자서 좀 외롭고 좀 고독한 시간들도 좀 많이 보내신 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분들도 많죠. 의지를 하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숨기고 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속에다가 감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말을 못해 안 내보이는 거지 바깥에다가. 나의 아픈 거나 나의 속상한 거나 뭐 이런 거를 안으로 속에다가 넣어놓고 바깥에다 말을 못하지 안 하지. 왜? 나의 거 허점을 보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들 때문에 아까하고 맥락이 똑같은 거야. 그 자존심이 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 얘기하면 나의 자존심에 그냥 스크래치가 갈까봐 말을 못하니까 외롭죠. 아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그리고 고민거리가 혼자 있어도 아, 혼자 해결하니까 외롭죠. 많이 외롭죠. 그런 그럼- 분들이 많죠. 또. 그러면서 우리 GT분들 올 한해 이 갑진년은 좀 어떤 한 해였나요 이분들한테? 갑진년 나가는 삼재, 이 삼재라는 게 내년에 내 생일 때까지가 저는 삼재로 보는데 나가는 삼재로 보는데 삼재 탓도 있었겠지만 조금 시끄럽고 구설에 휘말리고 하는 일마다 지금 지장이 있어 사람한테 아픔을 당해야 되고 변화가 많아서 안정이 조금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막 오해하실까 봐 걱정인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그냥 무해무탈하게 무탈무탈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지. 네. 그런데 이제 뭐 비율로 따지자고 들면 덜 풀린 쪽이 더 많다는 얘기야. 시끄럽고 막 송사에 걸려 있고 구설에 걸려 있고 사람 앞에 상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 금전이 조금 휘말려서 돌아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가 말고 내가 누굴 줬다든가 뭔가 투자를 했다든가 해서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 좀 삼재 여파를 좀 톡톡히 좀 치르신 분들이 좀 많았나 보네요. 네, 삼재 여파도 있고요. 해운년에.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삼재가 나가잖아요. 네. 을사년 들어서 변하는 운기에 우리 GT분들은 좀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 걸까요? 대체적으로 좀 핀다고 봐요. 음. 괜찮아진다고 봐요. 음. 전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고 을사년 들어서 전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중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뭔가가 안정의 시기가 올 것 같아. 안정되는 시기. 네. 안정이 되면 하반기에 가서는 좀 나아지고 편안해져서 그 후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좀 필 것 같아요. GT분들이. 네. GT분들 중에도 40대 GT분들은 조금 건강을 많이 좀 챙겨야지 되고 신경 쓰는 거에 사람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GT분들은 그렁저렁해서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GT분들은 삼재가 나고 나서 오히려 좀 좋은 기운들이 좀 더 들어오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렇게 보여요. 괜찮네요. 그럼 이분들 아무래도 제일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금전운일 것 같은데요. 금전의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금전은 큰 돈이다, 뭐 괜찮다, 뭐 뚝 떨어진다, 뭔가 투자했던 게 확 풀려갖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안 느껴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서 쉼 없이는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큰 목돈 이런 거는 잘 안 느껴지지만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꾸준히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서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지 똑똑 떨어져서 힘들어라 지금처럼 힘들어라는 안 할 것 같아. 그냥 꾸준히 변화가 조금 새로운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GT분들한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운기가 좀 올라가는 기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좋네요. 그럼 우리 GT분들 선생님 내년에 새로운 좀 변화라든지 변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괜찮을까요? 변화는 있을 거예요. 변동은 있다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왕지사면 좀 물어보고 하시고 응?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괜찮기는 해요. 제가 볼 때 변동수는 분명히 들어와요. 변화수는 분명히 들어와요. 바뀌는 운기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운기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띠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해오년의 생년월일은 모른단 말이죠. 그럼요. 성씨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내가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을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동 변동수에 단계별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저는 좀 한 번쯤은 찝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해주신 선생님 말씀대로 또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선택 앞두고 계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또 여쭤보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죠, 네네. 선생님? 그리고 잊지 마시고 여지껏 조금 힘들었으니까 뭐 홍수매기를 한다든가 아직까지는 삼재가 남아있는 찌끄러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풀고 가시면 정월달이라도 이렇게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 내 생일 전에 이렇게 풀고 가시면
더 훨씬 괜찮을지실 것 같으니까 조금 상담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